오늘 분석해볼 사건은 단순한 사고사로 공식 결론이 내려졌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의문과 공포를 남기고 있는 빙하의 첫 내부 고발자 왕샹진 사망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 명의 아웃도어 유튜버가 빙하에 빠져 실종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중국 고원 지역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위험과 정보 통제의 실체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왕샹진은 전문 학자나 국가소송연구원이 아니라 농촌 출신의 노동자에서 출발해 홀로 고원과 빙하를 기록해온 민간 탐험가였습니다. 1990년 스촨성 농촌에서 태어난 그는 대학 입시에 실패한 뒤 가족의 경제 사정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남부 도시로 떠나 건설 현장과 식당, 청소 일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뀐 계기는 리장에서 우연히 본 설산 사진 한 장이었고, 그는 모든 일을 정리한 뒤 홀로 티베트로 향해 해발 4,500m 고원에 올랐습니다. 왕샹진은 이후 7년 넘게 티베트와 린즈, 신장 지역을 오가며 70여 개의 설산과 70여 개의 빙하를 직접 걸어서 기록했고, 이 과정에서 남긴 영상은 기후변화와 빙하 소멸을 보여주는 희귀한 1차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2017년부터 티베트 모험왕이라는 이름으로 짧은 영상 플랫폼의 활동을 시작했고, 오토바이 한 대와 개 한 마리와 함께 빙하를 오르내리는 모습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왕샹진은 항상 환경을 파괴하지 말라, 고원 탐험은 관광이 아니라 생명을 건 행위라고 강조했으며 유명세에는 큰 관심이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2019년 그는 민간 환경 관찰자로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 초청돼 중국 고원 빙하의 근접 영상을 국제사회에 공개했습니다. 2020년에는 중국 중앙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빙하 융해 문제를 알렸고, 이 시기 그는 빙하 왕자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그의 인생은 급작스럽게 끝을 맞이합니다. 2020년 12월 20일 정오, 왕샹진은 티베트 나취 자르리언니가 빙하 폭포에서 촬영 도중 빙하 암하로 추락해 실종됐다고 발표됩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촬영을 담당하던 동행자 한 명뿐이었고, 그는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동행자의 설명에 따르면 구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도움을 구하러 내려갔다 돌아왔을 때 왕샹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부분에서 의문을 낳았습니다. 경험이 훨씬 많은 왕샹진은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다는 동행자는 같은 지점에서 스스로 탈출했다는 점이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장 조사 초기에 구조용 밧줄이나 플라스틱 통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구조대의 발언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왕샹진이 사고 당시 입고 있었다는 복장에 대해서도 가족의 증언과 동행자의 설명이 엇갈렸습니다. 여론이 폭발적으로 확산된 결정적 계기는 이른바 블루홀 영상이었습니다. 왕샹진 계정에 업로드됐던 한 영상이 소음 제거 처리되며 사람의 음성처럼 들리는 소리가 포착됐고, 무겁다, 피가 난다, 말하지 마라 과 같은 내용으로 해석되며 살해 의혹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이 영상은 사고 열흘 전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업로드 시점과 주변 인물들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왕샹진이 실종되기 전 라이브 방송에서 정체불명의 계정이 내일 지옥에서 보자과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남겼다는 사실도 찾아냈습니다. 일부 구간이 삭제된 라이브 영상 역시 무엇이 가려졌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의심을 키웠습니다. 이후 동행자와 또 다른 탐험가가 해당 계정의 정체로 지목되며 거센 비난과 온라인 추적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2021년 2월 공식 발표를 통해 왕샹진은 사고사이며 타살 혐의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소음 제거 영상 역시 전문 감정 결과 사람의 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빙하 하류에서 남성 시신이 발견됐고 DNA 감정 결과 왕샹진 본인이라는 발표가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왕샹진의 부친은 시신의 신장과 신체 특징이 아들과 다르다며 시신 인수를 거부했고, DNA 감정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시신이 누구의 것인지 그 주인이 데려가라고 말하며 아들의 오토바이와 반려견만 고향으로 가져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2명의 대학원생이 실종됐다는 점입니다. 이들 역시 명확한 수사 절차 없이 사건이 흐지부지됐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왕샹진이 생전 남긴 영상 속에는 불태워진 신분증 더미, 빙하 상공을 오가는 헬기, 인체 형태의 화물을 운반하는 장면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또한 자신 명의로 장기 기증 서류가 만들어졌다는 이상한 경험을 언급한 뒤 주변 인물이 급히 제지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영상 상당수는 그의 실종 이후 계정에서 삭제됐지만 일부는 이미 저장돼 온라인에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왕샹진 사건은 단순한 개인 사고로 보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과도한 음모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구조 자체가 이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식 발표는 변하지 않았지만 가족조차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왕샹진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왜 그렇게 많은 경고를 남겼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분석은 결론을 강요하기보다 왜 이 사건이 잊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 코멘터리 뉴스였습니다.